있는지 한번 지금 나오고 있습니다. 예. 네. 저는 못 봤거든요, 지난주에. 근데 어디예요? 어디요? 예, 지금 담당 PD가 놀라고 있는데 어디죠? 네, 네. 어디죠? 거의. 아, 여기. 예. 저 위에 뿌연 볼까요? 거 보이시죠? 예, 뿌연 거, 예. 예. 무서워. 안 보이세요? 그러니까 이 화면이 많은 그 예, 예, 시청자분들이 게시판에 올려주신 네. 그 귀신의 형상. 예, 이렇게 예, 비칩니다. 예. 이렇게 비치죠. 보이시죠? 사람 두 얼굴 군데 형체 얼굴이- 보이시죠? 사람 얼굴 예, 예, 예. 비슷한. 예예예. 와, 진짜 무섭다. 네. 보이죠? 사람 네, 얼굴 같은. 눈이랑 양쪽 예, 보이죠? 눈도 네. 보이고. 예. 예. 야, 이 화면을 보시고 맞습니다. 저는 휙 지나가서 잘 못 봤거든요. 네. 예. 사실 그 키요타키 터널 그 현상을 전해드리면서 저희가 사실 네. 그 당시에 그 강제징용된 우리 노동자들의 그 사연들이 담겨 있어서 정말 네. 마음이 편치 않았었는데 예, 예. 물론 귀신이 있는지 정확하게 확인되진 않았지만 이런 기이한 현상들이 찍혔다는 것만은 분명한 맞아요. 사실이니까. 예. 그리고 오늘 예고해드린 대로 교토 미스터리 2탄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2탄. 먼저 인형의 저주, 그 주술.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얘기 지금부터 펼쳐집니다. 새벽 2시 누군가 당신을 저주하고 있다면 당신은 그 저주를 피해갈 수 있을까? 공포의식, 축의 각각 그 생생한 공포의 현장 놀라운 나시아 교토 미스터리 두 번째 기분의 신사의 저주 뭔 준비하는 거 많아요. 기분의 신사는 옷과 집인형으로 저주의식이 치러진다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정말 그곳에서는 무시무시한 저주가 치러지고 있는 것일까? 무엇이죠? 평일임에도 불구하고 신사를 찾는 사람들이 많았는데 도대체 누가 왜 이 외진 곳까지 와서 한 맺힌 저주를 해야만 했던 것일까? 하지만 제작진이 찾은 기분의 신사는 여느 신사와 다를 바 없이 평화로워 보였다. 간절히 소원을 비는 사람들, 일본인들이 가장 영험하다고 믿는 물의 신을 모시는 이곳에서는 유난히 점을 보거나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많았다. 절에서 저런 걸 하네요. 점도 보고. 신사 어느 곳에서도 저주의 흔적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한밤중에 흰 소복을 입은 여자가 나타난대요. 네, 이 신사예요. 소복을 한 여자가 나타난다. 그리고 머리띠 위에 초를 얹고 인형에 막 못을 박는 저주로 유명한 신사예요. 인형의 옷을 박는 저주. 그것은 바로 축의 각각. 그렇다면 사람들이 말하는 것이 정말 진짜일까? 그건 다 떠도는 소문이에요. 예. 저희 신사에는 그런 일 없습니다. 신사 관계자는 소문이라고 일축했다. 새벽 2시의 저주, 축의 각각. 그것은 정말 오래된 신사에 얽힌 소문이란 말입니다. 그러나 제작진은 곳곳에서 사원과 집인형의 저주, 그리고 저주에 얽힌 전설을 쉽게 접할 수 있었다. 이미 흘러간 과거의 전설로 치부하기엔 여전히 미실적인 지금의 흔적들. 그럼 도대체 그 증거들은 어디에 있는 것일까? 새벽이었어요. 그때 집인형에 못 박는 거 내가 본 적 있어요, 분명히. 인형에 못 박는 걸 직접 봤다. 어디지, 여보? 신사 뒤쪽이에요. 여기에. 그들이 말한 곳은 신사의 외진 곳에 위치한 오쿠미야였다. 인적 드문 오쿠미야. 그래서일까? 그곳에 정박하면 오히려 한낮에도 공포스럽기까지 했는데 대낮인데 말이죠. 그곳은 오랜 세월 아무도 관리하지 않은 듯 방치되어 있었다. 도대체 이곳에선 어떤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일까? 잠가놨어요. 잠겨 있어요. 그런데 이 외진 곳까지 와서 소원을 비는 사람들이 있었다. 네. 하지만 내용은 정문의 소원들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저 뭐예요? 누군가를 음해하고 원망하는 문구들.
그곳에선 이미 저주의 기운이 맴돌고 있었다. 까지 있어요? 어우, 사진 막 그려놓고 말이죠. 예. 섬뜩하다. 그러니까 저주하는 문구들이에요, 누군가를. 그렇다면 이곳 어딘가에 아직 저주의 흔적이 남아있지 않을까? 잘못됐으면 하는 마음. 그렇죠, 그렇죠. 새벽 2시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은밀하게 치러진다는 축의 각가. 제작진은 오크미야 숲에 아직 남겨져 있을 집 인형과 못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뭐 있나 봐요. 제작진 대단해요. 찾으셨어요? 이것은 축의 각가에 쓰인 옷들. 많이 박혀 있어요. 그곳엔 정말 저주의 흔적이 선명하게 남아 있었다. 여기 또 있잖아요. 이야. 그뿐이 아니었다. 얼마 전 의식을 한 흔적이며 집 인형을 박은 못들이 여기저기서 발견되기 시작했다. 짚은 썩은 거예요, 그죠? 소문이라고 일축한 사원은 이 사실을 알고 있는 것일까? 아니면 그들이 뭔가 숨기고 있는 것은 아닐까? 그건 옛날 얘기예요. 20-30년 전에나 있었던 일이에요. 그런 건 다 이상한 전설에 근거한 잘못된 믿음이에요. 우리와는 상관없는 일입니다. 그런데 관리를 안 하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예. 같은 적인데.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그들은 왜 하필 많고 많은 신사 중 굳이 기분의 신사를 찾는 것일까? 혹시 저주와 기분의 신사가 관련이 있는 것은 아닐까? 기분의 신사가 있는 곳은 교토의 외진 곳입니다. 이곳은 오랜 옛날부터 전쟁에 패한 장수 또는 군대가 복수를 위해 몸을 숨기던 곳이기도 했습니다. 또 마왕이 산다던가 영험한 기운이 있다고 전해진 곳이기도 하지요. 해이안 시대 연인에게 버림받은 하시공주는 기분의 신사 물의 신에게 새벽 2시 축의 각가 의식을 행하면서 산채로 귀신이 되게 해달라고 빌었다. 그리고 그녀는 그렇게 저주의 원혼이 되었다고 한다. 지프로 사람의 형상을 만든 것, 일명 추령. 처용이라 불리는 인형의 저주는 원래는 액땜과 저주 두 가지 모두 사용됐으나 일본에서는 한밤중에 집 인형을 나무에 묶어 못을 박고 상자에 넣고 부적으로 봉하거나 땅에 묻는 저주의 방편으로 쓰였다고 한다. 이것이 축의 각가의 기운. 전설에 의하면 땅과 하늘의 기운이 만나는 새벽 2시 기분의 신사에서 거는 저주는 가장 큰 힘을 발휘한다고 했다. 그렇다면 혹시 새벽 2시에 저주를 하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들을 만날 수 있지 않을까? 무서울 텐데 어떻게 저게. 제작진은 숲으로 가는 길목에 적외선 카메라를 설치하고 밤이 되기를 기다렸다. 저분들도 무섭겠어요. 네, 무섭죠. 새벽 2시가 가까워지자 칠흑 같은 어둠이 깔린 숲에는 공포가 엄습해왔다. 정말 저주를 걸기 위해 이곳을 찾는 사람을 만날 수 있을 것인가? 새벽 2시에 누가 오겠어요? 글쎄 말이에요. 혼자 올 텐데, 그죠? 얼마나 무섭겠어요. 과연. 그런데 예. 그때 숲에 왔나요? 누군가 나타났다. 적외선 카메라에 잡힌 희미한 형상. 흰 소복을 입었어요, 소복을. 저 앞에. 그쪽에 간다. 도망가요. 인기척을 높이고 도망가는 사람과 제작진과의 쫓고 쫓기는 추격전이 시작됐다. 그냥 물어보려고 그런 건데, 우리. 막혔어? 이쪽 아니야? 플라시 좀 비춰봐요. 저쪽에 플라시 좀 비춰. 누군가에게 들키면 저주가 되돌아온다고 믿는 사람들. 그 때문일까? 그럼 쫓아가면 안 숲에 되죠. 나타났던 사람은 흔적도 없이 어디론가 사라져버리고 말았다. 새벽 2시 신사의 숲에 후련히 나타난 그 사람. 그는 혹시 축의 각가 의식을 하기 위해서 온 것일까? 제작진은 숲속에서 떨어진 못과 망치를 발견했다. 그리고 그곳엔 저주의 인형이 있었다. 실제로 이루어지고 있는 저주. 그런데 그들은 도대체 어디서 못과 집 인형을 구하는 것일까? 제작진은 기분의 신사의 저주를 조사하던 중 축의 각가 저주를 도와주는 사람들이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된다.
도대체 이들의 정체는 무엇인가? 제작진은 그들을 만나기 위해 의뢰인처럼 메일을 보냈는데 이틀 뒤 제작진이 묵고 있는 숙소로 무언가 배달이 됐다. 손님 소포가 와 있는데요. 와, 이틀밖에 안 익명의 주술단체에서 온 소포. 도대체 이 안에는 무엇이 들어있을까? 그것은 바로 뭐가 많네요. 지푸르된 인형이에요. 인형. 기분의 신사에서 보았던 집 인형. 그리고 망치. 못을 박아야 되니까. 의식이 필요한 도구. 촛대도 있고. 마지막으로 인형에 박는 옷까지. 옷도 있고. 모두 저주에 필요한 물건들이 틀림없었다. 예. 제작진은 물건을 보내온 이들에게 의식을 부탁하면서 접선을 시도했는데 과연 그들은 정말 나타날 것인가? 그들은 만나는 장소와 시간에 매우 신중한 모습을 보였다. わかりました。よろしく。예, 이쪽으로 온다고 하고요. 뭐라 그럽니까? 예, 일단은 이쪽으로 온다고 하고요. 10분 걸린대요. 10분 있다 자기가. 약속 시간이 다가올수록 거리의 모든 사람들이 수상하게만 여겨졌다. 그런데 그때 나타났습니다. 소포를 보내온 그가 나타났다. 그는 보통 평범한 젊은이처럼 보였지만 이동 중에도 계속 주위를 살피며 초조한 기색을 감추지 못했다.実施する人含め、かなりいます。 30명 정도. 야, 생각보다 크네요. 예. 多分思っていらっしゃるよりもはでかたくさんあるんですけど。10件20件？そうなんじゃないです。もっと上ですけど。훨씬 많다. 50件以上？ 50건 이상. 50件以上。 그것보다도 많다고요? 100件近く。まあそういう。 야. 100건 한 달에 100건이요. 야. 結構ね親を殺したいとかが多いんですよね。身内のその血のつながってる人を殺したいっていうのは怖くないですか？怖いですね。自分も怖い。はい。그렇죠, 무섭죠. そうですね。何やろう。やっぱり悩んでる人を助けてあげたらいいんですよね。じゃあ例えばですよ。殺してくださいっていう依頼っていうか悩みがあるとするじゃないですか。でも自分たちが刺しに行くわけじゃないですよね。何をするかって言ったら依頼者の方のエネルギーを増幅するっていう考えてるんですね。 저주를 대신해주는 자신조차 두렵다고 말하는 그. 3시간 동안 그에게서 들은 말들은 충격 이상의 것들이었다. 주술이나 저주는 뭐 믿는 사람 마음이죠. 하지만 하시 공주의 저주에 얽힌 전설에 의하면 저주를 하는 사람에게도 불행이 온다고 합니다. 결국 모든 일이 인과응보 아니겠습니까? 누군가를 향해 깊을 대로 깊어진 원망과 갈등, 그리고 되돌아올 수 없는 길을 선택한 사람들. 어쩌면 기분의 신사의 저주는 누군가를 해하고자 하는 마음처럼 자신을 파괴하는 왜곡된 인간의 마음, 그것들이 만들어낸 또 하나의 공포가 아니었을까.